엄마, 칠순기념으로 제주도 여행 준비했어요. 정말 드디어 나도 제주도 가보는구나. 그동안 손주들 봐주느라 고생했는데 자식들이 이런 보상을 해주는구나. 고맙다. 네, 가족 모두 함께 가서 엄마 칠순 제대로 축하해드릴게요. 그런데 엄마, 아이들 데리고 가기엔 너무 험한 곳이라서요. 호텔에서 편히 쉬세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니? 어머니, 다리도 아프시고 그냥 호텔에서 아이들하고 좀 쉬세요. 어제는 밖에도 못 나가고 호텔에서 아이들 보느라 힘들었는데 그럼 내 칠순 여행은 언제 하는 거니? 엄마는 아이들과 호텔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더 좋아요. 얘들아, 이게 뭐니? 나도 한라산 보고 싶어. 나도 제주도 구경하고 싶어. 엄마, 다음에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어머니 칠순 잔치라고 같이 간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머니를 위한 여행이었을까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오춘이에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딸이 모두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제 몫이 되었어요. 처음엔 가끔씩만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어느새 1년 내내 쉬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엄마, 오늘 야근해야 해서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당연히 봐줘야지. 다음 날은 딸이 엄마, 아이들 방학인데 어린이집도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내 새끼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월요일엔 아들네 손자를 봐줬고 화요일엔 딸네 아이들을 돌봤어요. 수요일엔 둘 다 급하다고 해서 새 아이를 한꺼번에 돌봤어요. 목요일엔 좀 쉴 수 있나 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애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엔 사위가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네요. 하면서 웃으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갔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손주들과 함께 했어요. 밥 해주고, 씻기고, 숙제 봐주고, 놀아주고, 재우고. 제 무릎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파왔어요. 허리도 굽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제가 아픈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 건강하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속이 쓰렸어요. 건강하다고요? 매일 진통제 먹으면서 버텨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몸이 쑤셔서 잠이 안 왔어요. 그래도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손주들을 맞으러 나갔어요. 춘이야, 많이 힘들지? 동네 친구 미자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내 새끼들이 힘들어하는데 어쩌겠어. 제가 대답하면 미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말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요즘엔 몸이 더 힘들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할머니 하면서 달려오는 손주들을 보면 또 힘이 나긴 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돌보고 나면 정말 녹초가 되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주저앉으면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있는데 칠순을 앞두고 아이들이 갑자기 모였어요. 엄마, 칠순기념으로 제주도 여행 준비했어요. 아들이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네, 가족 모두 함께 가서 엄마 칠순 제대로 축하해드릴게요. 딸도 환하게 웃었어요. 사위와 며느리도 어머니,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드디어 제가 받을 차례가 온 거였어요. 그동안 자식들과 손주들만 챙기느라 정작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야 보상을 받는구나 싶었어요. 제주도라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설레던지요. 그날 밤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드디어 내 차례구나. 이런 생각으로 말이에요. 드디어 제주도 여행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도착해보니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왔다 하면서 달려와서 안겼는데 자식들은 서로 눈짓만 주고받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아들이 제 짐을 들어주긴 했는데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뭘 할 건지 정말 궁금하다. 고 하니까 딸이 엄마, 일단 가서 봐요. 호텔도 정말 좋은 곳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알려주는 건지 의아했어요. 사위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들하고만 이야기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렸어요. 그런데 차가 2대였어요. 엄마는 우리 차 타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와 손주 3명이 한 차에 나머지 어른들은 다른 차에 탔어요. 이상하긴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드라이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호텔에 도착했는데 정말 멋진 곳이었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리조트형 호텔이었어요. 와, 정말 좋다.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체크인을 하면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방이 3개인데 저는 아이들과 함께 쓸 방이 따로 배정되어 있었어요.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다고 해서요. 딸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방에 짐을 풀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사실 오늘 우리가 좀 나가볼 곳이 있어요. 엄마는 다리 아프시고 피곤하실 텐데 호텔에서 아이들하고 좀 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니? 아니에요. 엄마, 아이들 데리고 가기엔 너무 험한 곳이라서요. 그냥 호텔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며느리도 와서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오늘은 어른들끼리만 좀 다녀올게요. 아이들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내 칠순 여행은 언제 하는 거니? 제가 묻자 사위가 어머니, 내일부터는 온 가족이 함께 다닐 거예요. 오늘만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자식들은 모두 나가고 저만 아이들과 호텔에 남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배고파, 할머니 심심해 계속 저에게 매달렸어요. 호텔 룸서비스로 아이들 식사를 시켜주고 씻기고 낮잠 재우고 집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딸내 손주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호텔 프런트에 문의해서 근처 병원을 알아보고 택시 타고 갔어요. 다른 2 아이도 함께 데리고 가야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호텔로 돌아왔어요. 저녁 때가 되어도 자식들은 연락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하고 물어보는데 저도 몰랐어요. 결국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와서 저녁을 때웠고 아이들을 또 돌봐줘야 했어요. 호텔 복도를 아이들과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몰라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자식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정말 좋은 곳 구경 잘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딸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엄마, 여기 정말 예뻤어요. 성산일출봉이에요. 제가 가고 싶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일찍 깨서 할머니, 배고파를 연발했어요. 자식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저 혼자 아이들 아침 챙겨줘야 했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 함께 나갈 거지?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아서요. 비도 오고. 창밖을 보니 맑은 날씨였어요. 비라곤 한 방울도 안 오고 있었어요. 날씨 괜찮은데? 제가 말하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호텔에서 좀 더 쉬세요. 우리는 렌터카 반납하러 나갔다가 올게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렌터카 반납은 내일 하기로 했었는데 말이에요. 결국 둘째 날도 저 혼자 아이들과 호텔에 갇혀 있게 되었어요. 이번엔 정말 화가 났어요. 내 칠순 여행이 이런 건가?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이들 중 어제 병원 갔던 손주가 또 컨디션이 안 좋아졌어요. 약을 먹였는데도 계속 칭얼거렸어요. 다른 아이들은 할머니, 밖에 나가고 싶어 계속 보챘고요. 저도 제주도 구경 한번 못 해봤는데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호텔 로비라도 가보자 해서 아이들 손잡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로비에서 다른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 계획 세우는 걸 보니까 더 속상했어요. 우리는 한라산 올라갈 거예요. 성산일출봉에서 일출 보려고요. 이런 대화들이 들려왔어요. 저도 그런 곳 가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자식들은 연락이 없었어요. 아이들 배고프다고 하니까 또 룸서비스 시켜야 했어요. 제 돈으로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구나. 오후에 자식들이 잠깐 들렀어요. 집만 챙기러 온 거였어요. 엄마, 우리 쇼핑 좀 하고 올게요. 아이들은 계속 부탁드려요. 딸이 이렇게 말하고 또 나가버렸어요. 나도 쇼핑하고 싶은데. 제가 말했지만 이미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호텔 복도를 혼자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몰라요.
손주들은 방에서 TV 보고 있었고 저는 복도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뭐하러 여기 온 건가? 집에서 손주 보는 거랑 뭐가 다른가? 저녁에 자식들이 돌아와서는 쇼핑백을 한가득 긁어 왔어요. 엄마, 제주도 특산품 사왔어요. 하면서 보여줬는데 제가 먹고 싶어 하던 것들이었어요. 나도 직접 사러 가고 싶었는데 엄마, 피곤하실까봐 우리라 대신 사온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도 아이들은 룸서비스를 시켜줬어요. 자식들은 우리는 현지 맛집에서 먹고 올게요. 엄마는 아이들 때문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이런 핑계로 또 나가버렸어요. 핑계도 이제 지겨웠어요. 밤에 자식들이 돌아와서는 엄마,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어요. 내일은 정말 함께 나갈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일도 똑같은 핑계로 저를 호텔에 가둬둘 게 뻔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 재우고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주도 밤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저는 저 바다를 직접 봐서 볼 수는 없는 거였어요. 창문 너머로만 봐야 하는 거였어요. 내 칠순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정말 서러웠어요. 이때부터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건 여행이 아니라 손주 돌봄 출장이야. 집에서 하던 걸 제주도 와서 하고 있는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셋째 날 아침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오늘도 똑같을 거니까요. 아이들 깨워서 씻기고 밥 먹이는데 자식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나더니 엄마, 오늘은 정말 함께 나갈게요. 아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믿지 않았어요. 그래. 어디 가는데? 한라산 중턱까지 드라이브하고 맛집도 가고요. 딸이 대답했어요. 아이들도 함께? 당연하죠. 온 가족이 함께요. 정말일까요? 반신반의하면서 준비했어요. 차에 타는데 또 어제와 똑같았어요. 저는 아이들과 한 차, 자식들은 따로 탔어요. 오늘은 정말 함께 하는 거지? 제가 확인했더니 며느리가 네. 어머니, 오늘은 정말 가족 여행이에요. 한라산 입구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에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등산로가 좀 가파른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올라가기엔 위험할 것 같고요. 사위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니? 아이들하고 저기 카페에서 기다리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빨리 다녀올게요. 이번엔 정말 화가 났어요. 얘들아, 이게 뭐니? 나도 한라산 보고 싶어.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진짜 위험해요. 다리도 아프시고 힘드실 텐데요. 결국 또 아이들과 카페에 앉아 있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한라산이 보이긴 했는데 직접 가보지는 못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지루해 계속 보챘고 저는 카페 직원 눈치만 보면서 앉아 있어야 했어요. 2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자식들이 돌아와서는 엄마, 정말 경치가 좋았어요. 사진 찍어 왔어요. 하면서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제가 보고 싶었던 바로 그 풍경들이었어요. 나도 직접 보고 싶었는데 제가 말하니까 다음에 또 올 수 있어요. 딸이 대답했어요. 다음에는 언제인데요? 점심 먹으러 간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식당은 아이들이 먹기엔 너무 매울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아이들은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고 우리는 여기서 먹을게요. 어머니께서 아이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주도 특색 있는 음식 한번 못 먹어보고 아이들과 햄버거 먹으라는 거였어요. 나도 제주도 음식 먹고 싶어. 어머니, 아이들이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사위가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또 아이들과 따로 떨어져서 햄버거로 점심을 때웠어요. 창밖으로 자식들이 앉은 식당이 보였어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시켜놓고 웃으면서 먹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 햄버거 흐리는 거 닦아주면서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오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산일 출봉 가자 해서 갔더니 계단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께는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도 위험하고요. 또 똑같은 말이었어요. 결국 주차장 벤치에서 아이들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앉은 다른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손주들과 여행 오셨나 봐요. 네, 그런데 제가 말끝을 흐리니까 저도 비슷해요.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정작 저는 구경 한번 못 해봤네요. 그 할머니도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녁에 호텔 돌아와서 자식들이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쇼핑하고 맛집 투어 할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같이. 어머니는 짐 정리하시고 아이들 좀 봐주세요. 마지막 날이라 정신없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마지막 날까지도 저를 배제시키는 거였어요. 얘들아, 이게 정말 내 칠순 여행니?
제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모두 당황하면서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엄마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위해서? 내가 언제 위해달라고 했니? 나도 제주도 구경하고 싶어.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예쁜 곳에서 사진도 찍고 싶어.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제서야 자식들이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이용만 당하며 살아야 하나? 칠순까지 이런 식으로 보내고 팔순, 구순도 이럴 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모든 게 정리되더라고요. 지난 3박 4일 동안 제가 뭘 했는지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제주도 명소는 하나도 가보지 못했었고, 특산물도 직접 사보지 못했었고, 맛집도 가보지 못했었어요. 그냥 호텔방과 카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손주들만 돌봤을 뿐이었어요. 이게 정말 내 칠순 여행이었나?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어요. 아들이 야근한다고 손주 맡겼던 날들, 딸이 출장 간다고 아이들 데려다 놓고 간 날들, 며느리가 어머니는 건강하시니까 말했던 순간들, 사위가 웃으면서 아이들이 할머니만 찾는다고 했던 말들, 모든 게 다 계산된 거였어요. 자식들은 처음부터 저를 무료 육아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당연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기들만 여행을 다닌 거였고요. 제 칠순 축하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편안하게 여행하기 위한 베이비시터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며칠 뒤 동네 친구 미자가 집에 놀러 왔어요. 제주도 여행 어땠어? 많이 좋았지? 미자가 물어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미자야, 나 완전히 바보였어.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뭐 정말 그럼 춘희 너는 제주도 구경 하나도 못했다는 거야? 미자가 깜짝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응, 창문으로만 봤어. 바다도, 한라산도, 성산일 출봉도 다 창문 너머로만 봤어. 아니 그럼 그게 무슨 여행이야? 그냥 장소만 바뀐 손주 돌보기지? 미자 말이 맞았어요. 장소만 제주도였을 뿐 집에서 하던 일과 똑같았어요.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달래고, 병원 데려가고, 다른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집보다 더 힘들었어요. 낯선 곳에서 아이들 돌보느라 더 신경 쓰였거든요. 춘희야, 이제 그만해. 넌 평생 자식들 위해서 살았잖아. 이젠 좀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미자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안 도와주면 자식들이 힘들어할 텐데. 힘들면 힘든 거지. 그게 내 책임이야. 자기 애들은 자기가 키워야지. 미자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언제부터 제가 자식들의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가끔씩 도와달라더니 어느새 전담 보모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공짜로 말이에요. 나도 이제 이른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거울을 보니까 주름살 가득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손주들 돌보느라 정작 제 자신은 전혀 돌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지? 70년을 살아왔는데 정작 저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어릴 때는 부모님 뜻에 따라 살았었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살았었고, 자식들 키울 때는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 살았어요. 자식들 다 키웠다 싶으니까 이번엔 손주들을 위해 살고 있었고요. 이제 그만하자. 제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자.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정하자. 그렇게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로 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기로요. 내 체력도, 내 시간도, 내 마음도 이제 제가 먼저 챙기기로 했어요. 결심을 굳힌 지 사흘 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아이들 좀 봐주세요. 학교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봐줘야지 라고 바로 대답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딸이 당황하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안 된다고 했어. 이제 손주 안 봐줄 거야.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이 더 잘 알잖아.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엄마, 그때 일로 화나신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니? 나도 이른이야. 언제까지 너희들 무료 보모할 줄 알았어?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그럼 내가 제주도에서 뭘 했는데? 호텔 방에서 애들만 보고 있었잖아. 딸이 울먹이면서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는 꼭 함께 여행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은 없어. 이제 끝이야.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1시간 뒤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연이한테 들었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니? 제주도 여행 때문에 화나신 거면 정말 죄송해요. 진짜 몰랐어요. 몰랐다고? 3박 4일 내내 나만 호텔에 가둬두고 너희들은 실컷 놀았으면서 엄마, 그땐 정말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핑계 그만해. 너희들이 편하게 놀려고 나를 이용한 거잖아.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나 위해서였다고? 웃기지 마.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위해달라고 했니? 아들도 할 말이 없어졌어요. 엄마, 그럼 이제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응. 안 도와줄 거야. 너희 애들은 너희가 키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사도 다녀야 하고. 그건 너희 문제야. 나는 이제 모르겠어. 며느리도 직접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정말 배려 부족이었어요. 하면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배려 부족이었다고? 그게 배려 부족 수준이니? 어머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라고? 내가 뭘 봐줘? 평생 너희들 편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야? 어머니, 그럼 정말 어떻게 해요? 애가 아프거나 급한 일 있을 때는요? 병원도 있고 응급실도 있잖아. 왜 꼭 나한테만 의존하려고 해? 며느리가 울면서 갔지만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예전 같으면 울고 가는 모습 보고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제주도에서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사위도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줄게. 그런데 손주 돌보는 건 별개야. 어머니, 그럼 정말 어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날 저녁 동네 미용실에 갔어요. 이모, 머리 좀 예쁘게 해주세요. 어머니, 무슨 좋은 일 있나요? 제 인생 새로 시작하는 기념으로요. 정말 오랜만에 거울 보면서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연락처를 찾았어요.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까 친구들과도 만나고 싶었고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해보고 싶었어요. 70이 늦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손주 돌봄을 거절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 메시지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처음엔 읽어봤는데 점점 지겨워졌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저를 설득해서 손주를 맡기려는 작전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아마 후자일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 읽지도 않고 바로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보낸 긴 문자도 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마지막엔 건강 챙기시고 연락 주세요. 라고 되어 있었어요. 웃음이 났어요. 지금 와서 감사하다고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는 생각 안 하면서 말이에요. 이 문자도 삭제했어요. 가장 가관인 건 딸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 찾아요. 할머니는 언제 와? 이렇게 물어본다고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쓰는 거였어요. 정말 뻔한 수법이었죠. 그러다가 아들이 직접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했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돌아가. 문 너머로 말했어요. 엄마,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어. 그냥 가.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는 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손주 봐주는 건 다른 문제야. 그럼 정말 다시는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다시는 안 해.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버티더니 결국 갔어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는 오지 않더라고요. 대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장 보러 나가면 자식들이 우연인 척하면서 나타나는 거였어요. 어머니, 여기서 뵀네요. 사위가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우연이 아니지. 내가 언제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우연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사위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해요. 어머니하고 대화하고 싶어서요. 대화할 거 없어. 이제 그만 귀찮게 하지 마.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행에 갔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만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이야기하자고 했니? 어머니, 저희 정말 달라질게요. 벌써 몇 번째 하는 소리야? 믿어지지 않아. 정말 끈질겼어요. 어디를 가든 누군가는 나타나서 사과하고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동네 미자가 춘희야, 자식들이 많이 반성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 미자야, 넌 제주도에서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이용해도 되는 거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미자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어요. 아무도 할머니 부르지 않았고 밥 챙겨줄 사람도 없었고 씻겨줄 아이도 없으니까 정말 조용했어요. 이런 조용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저녁에 혼자 TV 보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 보채지 않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게 진짜 휴식이구나 싶었어요. 자식들이 포기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더 이상 전화도 안 왔고 문자도 안 왔어요. 우연히 마주치는 일도 없어졌어요. 아마 체념한 것 같았어요. 저도 마음이 편해졌고요. 그동안 손주들 돌보느라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먼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서예 수업이랑 요가 수업을 신청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붓글 씻을 때는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어머니, 글씨 정말 예쁘게 쓰시네요. 옆자리 회원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오랜만에 해보니까 손이 좀 어색하네요. 전혀요. 정말 잘 쓰세요. 이런 칭찬받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요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몇 주 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손주들 안고 업고 하느라 굽었던 허리도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춘희 씨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서예 수업에서 만난 영자 언니가 제안해 주셨어요. 좋아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밥 먹는 거였어요. 손주들 밥 챙겨주느라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못했었는데 말이에요. 춘희 씨는 손자, 손녀들 안 봐주세요. 다른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엔 봤는데 이제 안 봐줘요. 아, 현명하시네요. 저는 아직도 매일 봐주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닿았어요. 학창시절 친구 순이가 춘희야, 너 요즘 뭐 해? 오랜만에 만나자. 고 전화를 했어요. 좋아. 어디서 만날까? 정말 오랜만에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춘희야, 넌 요즘 되게 밝아 보인다.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예전에 만났을 때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 순이 말을 듣고 거울을 봤더니 정말 그랬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여행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혼자서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가는 진짜 여행이었어요. 제주도 다시 가볼까? 순이가 제안했어요. 좋아. 이번엔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가보자. 이번엔 정말 제주도 구경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언제든 손주들이 올 수 있게 장난감도 치워두고 아이들 간식도 준비해 두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내 공간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었어요. 베란다에 화분도 키우기 시작했어요. 장미랑 라벤더를 심었는데 매일 물 주고 돌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이렇게 예쁜 꽃을 키울 시간이 있었구나. 스스로 놀랐어요.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나긴 했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할머니 찾지는 않을까, 하지만 금세 털어버렸어요. 그 아이들도 적응할 거였어요. 어린이집도 있고 돌봄 교실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누구 눈치도 안 받고 전화 올까봐 조마조마하지도 않았고 갑자기 아이들 맡겨질까봐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내 칠수는 이제 시작이야.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70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가 기대됐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부모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저도 제 길을 가겠어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이에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